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것이다. 하루 8시간 이상 모니터를 바라보고 키보드를 두드리다 보면 어느새 굳어있는 어깨와 목에 긴장감을 느낀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날 나는 업무에 열중한 나머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었다. 모니터의 흐릿한 화면에 열중하던 중 어깨와 목의 고통이 점점 심해짐을 느꼈다. 마치 큰 돌덩이가 목 뒤에 얹혀 있는 듯한 묵직함이 나를 괴롭혔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이라도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했다. 컴퓨터를 끄고 잠시라도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던 것이다. 일단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정체되었던 기운이 조금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눈의 피로도 함께 풀어주기로 했다. 그 다음 가장 먼저 할 일은 스트레칭이었다. 컴퓨터 앞에서의 자세는 어깨를 쉽게 뭉치게 만들고 장시간 앉아있으면 혈액순환도 둔화되기 마련이다. 나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리며 근육을 풀어주었다.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를 천천히 돌려주면 척추의 긴장도 함께 풀어진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마사지이다. 물론 마사지 숍에 갈 수도 있지만 간단한 홈 마사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 볼을 활용해 벽에 기대고 공을 어깨 날개뼈 사이에 놓은 다음 벽에 조금씩 압력을 가하며 마사지해 주었다. 꼬인 근육이 풀리면서 똑똑 소리가 나는 것이 들릴 때마다 이상할 만큼 시원함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나는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깊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산소로 가득 차는 기분을 상상했다. 이러한 호흡법은 마음의 안정까지도 가져다주며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 모두가 한결 가벼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컴퓨터 작업은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업무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 마사지, 그리고 호흡을 통해 목과 어깨의 긴장감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 자신에 대한 작은 투자와 관리가 오랫동안 건강을 지키는 큰 비결이 되리라는 것을 잊지 말자.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마을에 사는 지혜라는 여성이 있었다. 지혜는 도시의 빠른 생활 속도와 업무의 강도에 지쳐 스트레스를 받곤 했다. 그녀는 친구의 추천으로 마음챙김 명상 수업에 참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마음챙김 명상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활동이었다. 강사는 지혜에게 강명상 테크닉의 중요성과 그 이점을 설명해 주었다. 하루 일과의 시작은 긴장을 풀기 위한 심호흡으로 시작하였다. 지혜는 매일 아침 몇 분씩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단계로 관찰 명상이라 불리는 테크닉을 익혔다. 지혜는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그 순간과 경험을 온전히 즐기는 연습을 했다. 가로수에 흔들리는 잎사귀, 공원의 울부짖음에서 작은 새의 노랫소리를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했다. 이는 그녀가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것들까지도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또한 마인드풀니스 바디 스캔이라는 테크닉도 중요했다. 이 방법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자신의 신체를 스캔하면서 긴장을 풀고 마음속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지혜는 이 과정에서 신체 각 부위의 긴장과 통증을 느끼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지혜는 이러한 명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일상 속에서 번아웃을 경험했던 그녀는 이제 이러한 테크닉들을 활용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을 배웠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일과 중간에 잠깐씩 쉬면서 이러한 명상 테크닉들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에는 잠시 자리를 벗어나 심호흡을 하거나 창밖의 풍경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안정시켰다. 이제 지혜는 명상을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기법을 넘어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여겼다. 그녀는 매일 꾸준히 명상 시간을 확보하고 더욱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고요한 명상의 힘을 경험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평안함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마음챙김 명상은 지혜에게 단지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 그녀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바쁜 도시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에 시달리며 사회적 의무에 시달리는 이들은 일상 속에서 평화를 찾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되었다.
그런 그들에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10분 명상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명상 초보자였던 영선은 회사에서 매일 쌓이는 업무와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느새 불안감과 짜증이 일상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휴식 시간을 맞아 잠깐 나가 명상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동료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결 가벼워 보이는 얼굴로 너도 해보면 괜찮을 거야 라고 권유를 했다. 우선 영선은 간단한 명상 가이드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비록 처음이었지만 그녀는 명상이 단순한 호흡 조절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상 앞 컴퓨터 모니터를 끄고 스마트폰의 알림을 잠시 꺼두고 그녀는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 앉았다. 먼저 눈을 감았고 일정한 호흡으로 시작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하나, 둘, 속으로 숫자를 세고 숨을 내쉬면서 셋, 넷 하고 또다시 세었다. 첫날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하루에 일들을 되짚거나 내일 해야 할 일을 걱정하던 그녀의 생각은 번뇌처럼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그래도 그녀는 인내하며 유튜브에서 추천받은 10분 명상 가이드를 따라서 호흡의 리듬을 타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소리에 집중하세요. 명상 속 차분한 목소리가 말했다. 귀를 기울이고 주변의 자연스러운 소리를 느껴보라는 말을 따라보니 비로소 조금씩 마음의 빈 공간을 찾는 것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이완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과정이었다. 매일매일 10분씩 계속해보자 그녀는 놀랍게도 서서히 변화하는 자신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더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서서히 깨우치게 된 것이다. 영선은 마침내 명상의 효과를 실제로 느끼게 된 어느 날 아침 10분의 명상 시간이 가장 소중한 습관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자그마한 변화가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한 그녀는 이 작은 여정을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에 지친 동료들에게도 명상을 추천하며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음료 중 하나로 그 기원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티오피아의 고대 전설에 따르면 커피의 발견은 한 목동과 그의 염소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목동은 그의 염소들이 한 나무의 빨간 열매를 먹고 나서 밤새 기운이 넘치는 것을 보고 이 열매를 가까운 수도원에 가져갔다. 수도사들은 그 열매로 음료를 만들어 마셨고 밤새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커피는 아랍 세계로 퍼져나갔고 결국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커피에 대한 논쟁은 그 역사만큼 길고 복잡하다.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수많은 과학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일부 연구는 커피가 건강에 좋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커피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특정 질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커피 소비가 간질환, 알츠하이머병, 제2형 당뇨병 등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했다. 반면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이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심한 경우 특정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의 커피를 섭취할 경우 불면증, 두통, 메스꺼움 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임산부의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이런 상반된 연구 결과는 커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전적 차이, 기존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 여러 요인이 커피의 건강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커피가 건강에 좋다거나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적정량의 커피 섭취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보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할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면 불안감이 증가하는 사람은 섭취를 줄이며 반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는 사람은 적정량을 유지하도록 한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커피숍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업무 중 잠깐의 휴식을 위해 한 잔의 커피를 즐긴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우리의 삶과 문화에 깊이 스며든 존재이다. 커피와 건강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고혈압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흔한 건강 문제 중 하나이다. 스트레스와 불균형한 식생활, 그리고 게으른 생활 습관은 우리의 혈압을 점점 높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에겐 자연이 선사한 다양한 식품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고혈압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식품은
바로 마늘이다. 마늘은 아조엔이라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 효능 때문에 마늘은 오랫동안 고혈압 관리의 주요 식재료로 사용됐다. 하루에 생마늘 한두 쪽을 꾸준히 섭취해보는 것은 어떨까? 두 번째로 추천할 식품은 바나나이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킨다. 이는 혈압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아침에 바나나와 요거트를 곁들인 식사는 혈압 관리에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고등어는 세 번째 주인공이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 효능이 있어 신체 전반의 건강을 개선한다. 신선한 고등어를 구워서 먹거나 고등어회로도 섭취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토마토는 고혈압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준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동맥의 건강을 지원하고 혈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일 신선한 토마토를 섭취하거나 토마토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금치 역시 빠질 수 없는 식품이다.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시금치는 우리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하다. 시금치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철분 결핍에도 좋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살짝 데쳐서 샐러드로 먹거나 국으로 끓여 먹으면 맛있고 건강에도 유익하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다크 초콜릿이다. 일반 초콜릿이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 다크 초콜릿은 혈관을 확장시켜 피의 흐름을 개선시키는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고 있어 고혈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적당한 양을 섭취해야 과도한 당분 섭취를 막을 수 있으니 유념하자. 이렇듯 자연은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식품을 우리에게 제공하며 이를 매일의 식단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현대의학과 자연 치유의 조화를 통한 건강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기에 이러한 자연 식품의 적극적 활용은 우리의 일상과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식품들을 우리의 식탁에 올리는 것은 건강한 내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